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오후 2시 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에 하이힐을 3켤레만 신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임명되어서 탄핵을 겪고 하는 이 과정을 회고록 남, 듬, 길, 관로하고 남은 나갈 진짜, 듬은 장소, 첫자, 길은 길도자인데요. 이런 제목의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가슴이 찡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직후에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하던 당일, 그러니까 3월 12일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12일 수석 비서관급들과 관저에서 마지막 커피 탑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조대환 전 민정수석의 기억에 따르면 이삿짐은 캐리어 서너 개였고 하이힐 3켤레였다. 대통령 재직기간 내내 하이힐 3켤레로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석훈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이사를 서둘러야 하겠다는 전화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삿짐 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그리고 언론은 일치해 권한 없는 관저 점령, 예산의 불법 사용, 탄핵 불법 등으로 몰아붙이며 신속히 관저를 비울 것을 강요했다고 썼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진돗개가 있었는데 이 진돗개도 이 논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들은 많이 컸다. 그리고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떠났다면서 이 진돗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삼성동 주민들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이 새끼를 쳐가지고 7마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떠나던 날 강아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기한 거 아니냐 하는 또 말이 생겼는데 유기한 게 아니고 다음 날부터 개들을 버리고 떠났다, 학대한다고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이 소리를 높였지만은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 분양할 자리를 알아보고 분양이 안 되면 동물보호기관으로 넘기는 법적 절차가 남았기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대환 전 수석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청와대가 발표한 이른바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그 내용까지 열람한 후 유출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처벌 대상이다. 발견된 문건들이 사본이고 일정 기간 사이에 생산됐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과거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이 문서를 위법하게 몰래 빼돌렸다가 어떤 경위로 문재인 청와대에 다시 입수된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 준수 의무를 어기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부당 정보 거래를 시도했다면 영원히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조대환 전 수석은 검사 생활과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돕기 시작했을 때의 경위 등을 책에 담았다면서 특검의 조사와 구속, 기소, 재판 등이 문제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닌 위헌과 위법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민정수석인 자신에게 사전 협의를 해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청구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협의 절차 없었다.
그리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도 자기는 협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면서 황교안 대행에게 어렵게 물어보았지만은 그쪽으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실무 검사들 손에서 이루어지고 그 위에 있는 검찰총장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민정수석과는 협의가 없이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와 특검팀이 기싸움을 벌이던 상황에서 일방의 편을 들기엔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았다고 조 전 수석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이던 조대환, 이분도 검사 출신입니다만 황교안 대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특검은 신속히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 기간의 연장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끝난 뒤에 공소유지팀을 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조대환 전 수석에게 특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조대환 전 수석은 이에 대해서 특검 연장 불허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달았습니다.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에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축하 전화를 해왔는데 헌법의 취지에 따라 현직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대통령을 입건까지 한 의도가 뭐냐 따져 물었고 김 전 총장은 나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검사들이 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 전 수석은 검사 동일체의 수장으로서 책무성과 약속된 자격에 크게 어긋나는 태도라고 느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사 동일체라는 것은 검찰의 결정은 검사가 하더라도 검찰총장 이하 검찰 조직의 결정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래 검사가 한 일이라고 미룰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 즉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현직 대통령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 대상이 안 되는데 기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수사 대상으로 삼았느냐 하는 데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 위반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에서는 8.15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데 비하면은 그야말로 사소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로 논의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그 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도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W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탄핵 사유 14개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는 사생아적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반국가단체 수계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조항을 거역하고 민족 반역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하여 자주 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 혁명 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 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천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지지 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 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대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 보위와 헌법 준수의 책무를 모조리 저버림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12.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 편파방송으로 언론 자유를 해치고 있다. 13. 거짓 정보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예단을 담은 수사 지시를 내리는 등 법률 위반 행위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14.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것과 비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한번 저울 한번 달아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1kg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 100톤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